자, 안녕하십니까. 이슈맨의 주식뉴스공장 12월 18일 다사다난했던 2018년도가 마무리됐습니다. 먼저 올해 방송 들으신 분들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상당히 큰 진폭 자체를 만들어줬죠. 변동성을 만들어줬고, 오늘로써 제가 보니까 방송을 시작한 지 1년 한 5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컨텐츠를 업로딩 했던 횟수를 보니까 1000회가 넘어섰어요. 1076회 정도 업로딩 부분들을 팟빵에 올려드리고, 유튜브는 이제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이제 올려드렸습니다만, 일단 방송 횟수가 일단 1000회를 넘어서서 1100회, 진입이 좀 됐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한번 버블이 한 번 더 나와야 되는데, 그 버블에서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은 수익 부분들을 올릴 수 있고, 그 버블 이후에 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습, 미리 우리가 준비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기조로 일단 기본은 3년 정도 전후를 생각을 하고 방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1년이 좀 지났어요.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온갖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들은 제가 잠을 좀 덜 자는 한이 있더라도 많은 정보 부분들을 모아서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해드리겠다는 얘기를 이제 18년도 다사다난했던 2018년도의 마지막 폐장일에 다시 한번 각오를 좀 다지면서 시장 자체 아직 그거 같습니다.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어요. 계속적으로 우리가 11월 달부터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 기죽지 말자. 절대 위축되지 마시라. 많이 위축되셨을 거라고 봐요. 한편으로는 신용불량하고 그 다음에 12월달 한편 이렇게 흐름 부분들이 나오면서 역발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은 시장을 좀 떠났죠. 제가 느껴요. 주변에 이렇게 문의 들어오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상담 들어오는 거라든지 이런 걸 보면 정말 많이 힘드시구나. 그럴만 하죠. 그 정도의 변동성을 만들었던 게 사실이긴 하니까. 하지만 이제 역으로 11월달 10월과 11월달에 흐름이 지금 12월달 비슷하게 좀 나오고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연말 종가가 오늘 결정이 됐습니다. 1년을 마무리하면서 그 다음에 신년 랠리 부분들의 시작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코스닥이 1%, 참 야속하죠. 물량 털어내놓고 전저점 깨는 비슷한 흐름 부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 신용 물량에서 손절하거나 아니면 대주주 물량에서 물량 털면 그때 가뿐하게 매물대도 없는데 가뿐하게 한 4% 5% 그냥 올려버리죠. 오늘 코스닥 종목군에 4% 이상 급등 나온 종목, 4% 급등이라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일단 4% 이상 정도의 상승이 나온 종목이 177개입니다. 넌센스죠. 그리고 시장에서 이건 별도로 한번 또 방송을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실 부분이 우리가 체감하는 경기하고 수출의 경기 부분이 분명히 좀 틀려요. 사상 첫 수출이 6천억 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달성을 했어요. 최대치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회사로 보면 매출 기업이익 부분들이 계속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느끼는 체감 경기 부분들은 틀리죠. 수출 6천억과 이 의미 부분들 이건 제가 별도로 다시 한번 코멘트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시장 자체의 변동성이 나더라도 일반 개별 종목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장할 때도 보면 우리가 중고등학교 성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장할 때 물론 뭐 단기간에 한 10cm, 20cm 키가 크는 경우도 있고 체격이 커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전에 그 성장이 되면서 한두 번 정도는 되게 아프죠. 체력 자체가 떨어지기도 하고 그 성장통을 겪고 나서 신고가 부분이 나가거나 아니면 성장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되는데 모든 기업이라든지 모든 자연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개별 종목군들도 주가라는 부분들은 심리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포함된 거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게 확인이 되는데 외부적으로 봤을 때 뭔가 문제점 트집을 잡아가지고 그걸 쇼커버링 치는 세력들도 있고 그걸 역용하는 세력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하락 부분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봐야 될 건 뭐냐면 내부적으로 어렵죠. 하지만 그 회사의 사업 방향이라든지 산업 사이클이라든지 그 다음에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체크를 하다 보면 주가가 빠졌을 때 이 A라는 회사에 대해서 내가 잘 알고 있는데 주가가 이 정도 빠질 정도는 아닌데 빠지네? 그럼 여러분들한테 그 회사를 잘 알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공격 포인트가 되죠. 공격 포인트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주가도 마찬가지예요. 내부적으로는 성장이 되니 안 되니 갑론을박 모든 언론에서 어떻게든 이번 정권이 여러분들 촛불로 의해서 만들어진 정권 자체를 이미지를 경제를 망가뜨린 왜? 실질적으로 수출과 일반 경기하고 틀리기 때문에. 하지만 그 우리나라 전체적인 주식 실적 우리나라라는 한국이라는 부분들을 하나의 기업으로 봤을 때 이 기업은 여러분들 이렇게 주가는 변동성이 나올 수 있겠지만 실적은 뭡니까? 매출은 6천억 달러 돌파가 나왔어요. 그 의미 부분들을 잘 생각해 놓으실 필요해요. 일반 개별 종목군들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보셔야 돼요.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면 주가의 변동성이 나오는 걸 주가가 빠져서 이 종목 안 가라는 의구심을 드는 게 아니라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데 왜 이 종목군들의 주가가 역발상으로 더 떨어질 건가? 이 관점 부분들에서 주가가 하락이 나오더라도 거기서 공격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10월, 11월 달에 공격 포인트하고 12월 달 공격 포인트가 똑같아요.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변동성이 생겨. 주가는 그런데 심리적인 요건으로 출렁거리는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성장통이 있을 수밖에 없어. 근데 성장통이 있다고 해가지고 중고등학교 때 성장 못한다고 우리가 버리지는 않잖아요. 포기하지는 않잖아요. 그건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기업들도 지금 6천억 달러 의미 달성 부분들 했는데 주가의 변동성이 나와서 심리적인 요건으로 하락이 나와. 땡큐죠. 잡아야 되는 거죠. 네, 기본 원리 부분들에서 그 중심점 부분들이 설정이 되어 있으면 역발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요건 자체가 상당히 커질 수 있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면서 오늘은 한 3가지 정도를 얘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방송을 시작한 지 1000회 정도 지났고 12월달 좋은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를 드렸죠. 약간 자랑을 잠깐 한다 하면 이런 건 참 성향이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시장 자체에서 급락이 나왔을 때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의 포인트를 11월 달에 보여드렸죠. 여러분들한테 장중에 공지 부분도 보이고 한 달 만에 마무리가 되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오늘 아침에 장보고 편입 부분들 치료가 다 완료됐습니다. 대용주는 지난주 편입 부분 완료됐고 중형주 쪽에서 지금 신열 랠리하고 종목군들 테마 장세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글쎄요, 지금 좀 섣부르긴 합니다만 오늘 한 8% 약간 수익 부분이 종가상으로 정리가 됐어요. 근데 잘하면 어차피 장보고 같은 경우는 15에서 20% 정도의 타겟 부분들로 기대 예상치를 가지고 있는 종목을 우리가 편입을 좀 하죠. 잘하면 1, 2주 내에 마무리 될 수도 있어요. 제가 미리 공지를 해드렸죠. 시장에서 종가가 결정되는 시점하고 그 다음에 신년 시가가 결정될 때 상당히 탄력적인 우리나라 시장에서 우리가 개별 종목 데일리로 봤을 때 아침 시가를 결정하는 9시부터 늦으면 10시 반 정도 그게 내년에 1월 장세예요. 2월 장세가 9시에서 10시 반 정도 운영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12월 달은 종가 한 2시 반에서 3시 정도 형성되는 시간대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종가 관리의 배팅 부분하고 신년 효과 부분들이 의외로 슈팅 부분들이 빨리 나올 수 있다는 얘기 드렸죠. 모르겠습니다. 1, 2주 안에 청산 공지 나갈 수도 있습니다. 바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9호, 10호든 지금 중형주들은 움직이는 폭이 오늘 연말 연시에는 제가 정말 신경이 많이 쓰여요. 왜? 많은 걸 정리하는 시간이고 그 다음에 움직임이 정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때는 지금 오늘 이제 폐장이어가지고 3, 4일 정도 기간 여유가 있습니다만 더 바빠요. 왜? 신년에 어떤 섹터별이라든지 어떤 흐름 부분들, 큰 흐름 부분들에 대한 많은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또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또 공지를 좀 해드려야 되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신년 효과의 움직임 부분들이 상당히 탄력적으로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 이걸 이제 시작이에요. 지난번 한 2, 3주 전에 수소 테마주들 움직였을 때
하나의 배팅 구간 흐름 부분이 나올 수 있다는 제가 미리 공지를 드렸죠. 그거하고 연장선상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방송을 이제 하반기에 보시면 오늘 원화가 엊그저께 며칠 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때 11월달 1350원을 얘기를 드렸어요. 1120원 하회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1115원까지 지금 내려왔습니다. 1120원 그대로 스트레이트로 깨버렸고 1350원에서 1115, 1120원 깨진다 그랬죠. 1100원대 깨질 거예요. 1100원대까지 깨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반기 내내 유가 빠진다고 했죠. 75에서 50달러 하회된다고 말씀드렸고, 유가 그대로 삼성전자 액면분할 했을 때 액면분할 할 때 접근하지 마시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제가 별도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유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액분 말씀드렸고, 원화 강세, 그 다음에 달러 약세. 달러 약세가 97.5에서 지금 96을 하회를 했어요. 95선까지 하회될 가능성이 높아요. 원화 강세하고 달러 약세, 이 환율 뭐 대단하냐? 그게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정말 큰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큰 겁니다. 이 방향성을 방향성의 트렌드를 볼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내공에 아마 일반 방송에서 보실 수 있는 내공을 훨씬 뛰어넘는다고 보시면 돼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한 나라의 경제를 좌지우지한다고 보시면 돼요. 원화 강세냐 약세냐. 우리나라 IMF 때도 보면 달러를 구하지 못해가지고 환율 자체가 급등했었죠. 그 방향성 부분들이 잡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건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개별 종목군 오늘 50원 100원 2% 3% 올라갔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근시안적인 흐름 부분들이지만 전체적인 경제 흐름의 포커스 부분들 봤을 때 유가라 원자재라든지 그 다음에 환율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봐야 돼요. 근데 그걸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여러분들은 참고만 하시고, 하지만 이 원화 강세가 1100원대 깨질 수 있다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죠. 달러 약세 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유가 관련된 부분들 70에서 50달러 하회된다고 말씀드렸고, 이제 유가 바닥 나왔다고 말씀드렸고, 상해종합지수 바닥 나왔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뭡니까? 미국 다우지수도 변동폭은 있겠지만 여기서 빠져봤자 얼마 아니에요. 그럼 거의 바닥권에 진입됐다는 의미면, 그러면 우리나라 지수 자체도 출렁거니 바로 V자는 없어요. V자는 나온다 하면 내년 신년에 있을 파월 연준 의장하고 트럼프하고 말 잘해가지고 좋은 얘기 나온다 하면 V자지만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높진 않아요. 셧다운은 별로 중요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셧다운은 어차피 밀고 밀당하는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이 원화하고 환율하고 원자재의 흐름 부분들이 얼마나 복합적으로 경제에 영향을 주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그릴 수는 없겠지만 알고는 계셔야 돼요.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별표 5개를 한 다음 별표 5개 이상이에요. 오늘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보다 더 큰 내용이 이 내용이기 때문에 이 흐름대로 가고 있죠. 이 흐름대로 지금 계속 가고 있어요. 개별 종목군들도 마찬가지예요. 신년효과하고 연중의 연말효과 부분하고 신년효과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코스닥 177개 4% 이상 177개가 상승 부분이 나왔고 1.1%. 자, 지수는 나중에 생각합시다.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지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한 달에서 2달 정도 이 시간 동안 시가를 결정하는 이 10년 장세에서는 뭐가 더 중요했나요? 강한 놈이 강한 놈이에요. 움직임이 뭔가 뭉쳐서 테마주들이 움직일 때 같이 우르르 동시다발적으로 수소 테마주들처럼, 뭐 대형주도 마찬가지고 중형주 다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뭔가 무리지어서 움직일 흐름 부분들이 있는 건가, 뭘 리스트를 다 체크를 해놔야 돼요. 동시다발적으로 다 움직이기 때문에 뭐 포트를 여러 가지로 분산해 가지고 나눠서 있어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오늘 뭐 좀 빠르기는 합니다만은 1, 2주 개장하고 뭐 1월 첫째 주가 될지 아니면 둘째 주 중순전 1, 2주 내에 장보고 치료는 청산될 가능성 자체가 상당히 크다는 걸 미리 공지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됐으면 일단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코스닥 4% 이상 상승 177개 종목 아주 의미가 상당히 크다라는 의미 부분들 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상 첫 수출 6천억 달러 달성했어요.
외국인들한테 모든 잡지들이 우리 경제 망가진다 어쩌다 계속 얘기를 해요. 계속 얘기를 해. 그럼 망가진다 하면 물론 경제지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갑론을박 할 수 있는 거 좋은 점 나쁜 점에서 얼마든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파이 자체, 전체 파이 자체가 그러면 6천억 달러가 나오면 안 되고 반토막이 나서 3천억, 2천억 우리가 언론에서 모든 방송, 모든 신문, 특히 신문을 보고 있으면 외경이나 한경이나 이런 것도 볼 필요가 없어요. 왜? 그만큼 왜곡된 정보 부분들을 계속 생산하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경기가 그렇게 안 좋다고 하면 뭐 삼성전자 주가 반토막 났다 막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죠. 얘기를 하면 그 자극적인 뉴스만 보면 우리가 경제가 진짜 망가져야 돼요. 그러면 6천억 달러, 물론 몇몇 업종 부분들이 잘하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돼야죠. 그럼 저 6천억 달러가 나오면 안 되죠. 가장 심플하게 봤을 때 매출, 전체 매출이 우리가 하나 기업도 보면 삼성전자 스마트 사업본부, 그 다음에 반도체, 디램, 그 다음에 가전사업부, 여러가지 사업부가 돈을 여기저기서 돈을 내가지고 전체 매출 부분들이 형성이 되죠. 그럼 우리나라 기업들도, 우리나라 한국이라는 기업들도 뭐 조선업종이 있을 거고, 화학업종이 있고, 반도체가 있고, 자동차 업종이 여러가지 포트폴리오가 있는데, 자, 개별 포트폴리오가 좋아지거나 나빠질 수는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를 판단할 때 뭘로 판단해요? 전체 매출, 전체 영업이익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가 주가가 빠진다.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이나 실적 부분이 개판이다. 라고 하면 전체 매출하고 전체 영업이익 부분들이 급속한 다운 부분들이 확인되는 시점이 확인되는 모습들이 나오거나 전망치가 다운이 되면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러면 한국이라는 기업도 경기가 무너진다고 모든 언론에서 모든 방송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 수출이 줄어야 되겠죠. 섹터별로 증감 여부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전체 파이로 봤을 때 6천억 달러가 나오면 안 되겠죠. 그 방송에서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들을 현혹시키고 모든 이 뷰 부분들을 바꿔버린다고요. 개별 종목도 똑같아요. 개별 종목들 실적이 내부적으로 좋아지고 있는데 위 회사를 누군가 싸게 사고 싶어. 그럼 언론 플레이를 해요. 위 회사가 뭐가 안 좋다. 안 좋은 점 찾으려고 하면 끝도 없겠죠. 끝도 없이 찾을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 계속 방송이나 공매도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분위기 부분들을 만들어서 5일선, 21선 전저점을 딱 깨면 개인 투자자들 손 놀고 나가죠. 그럼 그때 뭐 합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력들을 물량 싹 받아가지고 땡큐하고 쭉 올려버리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위안화도 0.38% 오늘 절상 공시가 나왔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 부분이 나왔어요. 두 가지. 코스닥 4%에서 177개 종목이 상승했다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6천억 달러의 달성 부분들. 오늘 하반기 내내 매 달마다 수출의 금액 부분도 500억 달러 넘었을 때마다 이 관련된 코멘트를 했는데 우리가 느끼는 투자 심리 부분들의 바로미터나 주가는 계속 뭡니까? 변동폭을 만들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은 내부적으로 실적이 좋아진 거 별로 관심 안 쓰죠. 오늘 주가가 2% 올랐냐? 3% 올랐냐? 여기에 모든 포커스를 하다 보니까 이게 눈에 딱 가리면서 보이질 않아요. 암암리의 실적은 좋아지고 있고 우리나라 원화 부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나요? 원화가 1350원에서 1200원대를 깨고 1100원대까지 깨질 준비 부분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심플하게 원화가 강세가 됐을 때 외국인들 두 가지 다 꼭 먹고 알 먹고라 했죠. 주가 차익, 환 차익 두 가지 다 수익권을 거둘 수 있는 준비 부분들이 이미 트렌드가 만들어지고 있고 거기에 달러 약세 부분의 흐름 부분하고 원화 강세 흐름 부분들하고 우리나라의 매출 실적 부분들은 계속 좋아진 흐름 부분들 여기에 뭐 셧다운의 이런 내부 부분들은 심리적으로 주가를 흔들 수 있는 요건이지만 본질적인 부분은 뭡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 자체는 계속 커지고 있다는 부분들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연휴 기간 내에 뭐 다른 방송 정리되는 부분이 있으면 올려드리도록 하겠고 2018년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하지만 그 고생이나 변동폭 부분들은 포기하는 고생이 아니라 성장통으로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 두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2019년도 진행되는 시점에 장보고 7호 제가 상당히 많이 강조를 드렸죠. 강조드렸던 종목군이 최단기간 내에 청산 부분들이 될 수 있는 기대감 부분들을
가져가면서 다른 종목군도 여러분 움직임 좋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지금 시장이 포기하는 단계가 아니라 계속 홀딩 하시거나 추가 매수 부분들을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12월 28일 한 해를 마감하는 폐장일입니다. 2018년도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2019년도에는 좀 더 기운 내실 수 있는 좋은 흐름 부분들이 나올 수 있는 기대감 꼭 가져주시면서 금일 마감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추가적으로 방송을 또 올려드릴 수 있을 거로 좀 생각을 하긴 합니다만 1차적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